안녕하세요. 저와 판박이처럼 똑 닮은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엄마입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딸을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이에요. 회사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긴 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해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 엄한 아버지를 보고 자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절 사랑해서 해주신 훈육이라는 걸 알아요. 한 번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학교 수업을 땡땡이 쳤다가 어머니가 학교까지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저녁에 거실에서 절 보고 호통을 치면서 다그쳤습니다. 박승현, 너 누가 마음대로 학교를 나가래?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종아리 걷어. 네가 잘못한 만큼 혼나는 거야. 너 몇 대 맞을 거야? 잘못했어요, 아빠. 다신 안 그럴게요. 아빠가 너 딱 석 대 때릴 거야. 어?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두 배씩 늘어나는 줄 알아. 저는 정말 회초리에 파리채 손잡이 자국이 남도록 세 대를 맞았죠. 그때는 딱 한 번 일탈한 건데 저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혹독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저는 옳고 그름이 정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번듯한 직장인이 된 전 서울에서 홀로 자취를 시작했죠. 하지만 내 식구 복잡거리면서 살다가 갑자기 혼자 살려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게다가 타지로 와서 지내다 보니 마음 터놓을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유기견 봉사를 다니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강아지 한 마리와 살게 되니까 일상에 활력이 돌더라고요. 그러다 이것저것 검사도 할 겸 집 근처 동물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수의사가 강아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유기견 입양하신 거예요? 아, 네. 이름은 초코예요. 눈에 자꾸 밟혀서 데려왔어요. 좋은 일 하셨는데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초코 키우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입양한 강아지 예방접종하려고 갔던 동물병원에서 전 그곳의 수의사와 친분을 쌓게 됐어요. 봉사활동만 다닐 땐 몰랐는데 직접 키워보니까 은근히 강아지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동물병원 수의사였습니다. 서로 친분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동네 친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같이 강아지 산책도 하면서 데이트하기도 했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지내다 보니까 저희는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강아지한테까지 한없이 다정한 모습에 푹 빠지게 됐어요. 그렇게 연애하다가 저희는 강아지로 시작된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답니다. 집에서 외동아들이었던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 갔을 때만 해도 이상한 낌새를 전혀 몰랐어요. 제가 처음 인사 갔던 날 예비 시모는 절 보고 하이톤의 목소리로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아이고, 어서 와요. 난 인동이가 여자친구 데리고 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 저도 꼭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저는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회사 다니고 있어요. 목소리도 곱고 인상도 참 예쁘네요. 아닙니다.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아이, 그럼 그럴까? 네, 그래야 대화를 더 많이 나누죠. 넉살도 좋고 너무 마음에 든다. 예비 시모는 아들 여자친구를 처음 본다면서 절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모의 이 한마디 때문이었죠. 난 우리 인동이가 좋다면 나도 좋아. 제 어릴 때부터 난 갖고 싶다는 건 다 해주고 살았다니까. 인동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줘야지. 우리 집안 귀한 아들인데 내가 너무 극성인 것 같아도 아마 자식 낳아보면 내가 이해 갈 거야. 그때만 해도
외동 아들이라서 예비 시모가 아끼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3대 독자라서 집안에서는 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듣고 있으니까 예비 시모가 손살을 치면서 말하더군요. 아유, 오해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데 나 극성 엄마는 아니었어. 우리 인동인 다른 집 애들보다도 더 엄하게 컸어. 그치, 인동아? 그렇지. 우리 엄마 저렇게 웃고 있어도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데. 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반항 한번 해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 집 군기반장은 엄마야.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예비 시모가 딱 저희 친정 아버지 같은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집안의 하나뿐인 딸이라 엄청 애지중지하다가도 회초리까지 드는 엄한 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예비 시모의 본색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 시댁 식구들 본색을 전부 알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집에 시집 온 거구나 하고 알게 되지 않나요? 저도 제가 고른 남자가 이런 집안의 아들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까지 하는 동안 예비 시모는 저한테 눈치를 주거나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던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보기 전까지 제가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요. 저희가 살던 신혼집은 시댁과 차로 30분 거리였죠. 서울에서 소고기 식당을 운영하던 시모는 성격도 여장부 스타일이었어요. 시부가 워낙 조용한 성격에다가 말이 없는 편이라 집안의 모든 건 시모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결혼 후 시모가 식당으로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퇴근하는 길에 시모의 식당으로 갔었죠. 그런데 저녁 시간인데도 식당 내부가 한산했습니다. 시모는 저희를 보자마자 앉으라면서 말하시고 소고기도 내오셨죠. 뒤이어 시모와 시부까지 오면서 넷이 둘러앉았습니다. 시모는 시부한테 고기 접시를 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고기 좀 구워. 에휴, 난 장사할 맛도 안 나고 술이나 마셔야겠네. 무슨 또 술을 마신다고 그래? 그럼 내가 이 기분에 물 마시게 생겼소? 고기나 잘 구워봐. 시모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부는 조용히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집안 분위기는 시모가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맥주를 한 잔 마시더니 남편한테도 한 잔 따라주면서 말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인둥이 오늘도 수고 많았다. 자자, 엄마가 주는 술 한 잔 받어. 이야, 이게 얼마만에 맥주야. 오랜만에 소고기로 기름칠 좀 하겠네. 그래, 우리 아들 많이 먹어. 내가 너 먹는 건 아깝지가 않어. 저는 시모가 남편한테 맥주를 따라주길래 다음은 제 차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맥주잔을 들고 내밀었는데 시모가 절 보고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 술 마시게? 아니, 네가 왜 맥주를 마셔? 네? 제가 술은 안 좋아하긴 하는데 맥주는 종종 마셔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넌 언제 임신할지 모르는 애가 술을 마시면 어떡해? 네? 임신이요? 저희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해봐서요. 무슨 애를 계획을 하고 가죠? 시집 왔으면 당연히 아들 낳아야지. 그게 뭐 계획한다고 생겨? 넌 항상 언제 애가 들어설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몸 관리 잘해. 신혼여행도 다녀왔으면 허니문 베이비가 생길 수도 있잖아. 저는 시모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애 낳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시모는 꼭 저를 애 낳는 기계처럼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 저를 위해서 해준 말이겠거니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고기를 다 먹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시모가 저한테 갑자기 계산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라서 물었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계산서지. 오늘 우리 가족 된 겸 네가 한턱 좀 내라. 네? 저희는 오늘 어머님 초대받고 온 건데요. 어머님이 사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얘 좀 봐라. 이게 돼지고기도 아니고 최고급 소고기인데 네가 지금 날로 먹으려는 거야? 사람이 비싼 음식을 날로 먹으려고 하면 못 쓰는 거야. 결혼 전에 손님이었어도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인데 공가사는 더 정확하게 지켜야지. 시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날 제가 간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시모가 오라고 해서 남편이랑 일부러 차로 30분이나 떨어져 있는 시모 식당에 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 먹었으니까 계산을 하라는데 참 황당하더군요. 게다가 맥주는 그림의 떡처럼 마시지도 못했는데 계산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전 시모한테 다시 계산서를 드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전 남편이랑 아이가 생기면서 나갈 돈이 많을 거예요. 애 낳기 전에 아껴 써야죠. 오늘은 어머님이 사주시는 걸로 알고 감사히 생각할게요. 아직 애도 없는 게 뭘 아낀다는 거야? 이거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메뉴를 저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고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미리 아껴야죠. 몸 관리도 미리 하라고 하시면서 돈 관리도 당연히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시모 말에 둘러대고 일어나니까 남편도 절 따라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오늘은 엄마가 좀 사요. 아들 부부한테 이 정도도 못 사줘? 나도 오늘 엄마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야, 넌 대체 누구 편이야?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이래야 되겠어? 에이, 장사라는 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어떻게 365일 잘 되겠어? 마음을 좀 편히 가지세요. 남편은 눈치 없이 시모의 말에 반박하면서 대답하더군요. 그러자 시모는 남편을 노려보면서 한숨까지 쉬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남편이 일부러 제 편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남편은 눈치가 없던 놈이었던 겁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와서 남편이랑 선물을 고민하다가 그냥 현금으로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시모는 선물보다 현금을 더 좋아한다면서 확신에 차서 말했거든요. 마트 가서 선물을 보니까 금액도 비싸고 뭐가 좋을지 몰라서 적당히 현금을 드리기로 남편과 결정을 짓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댁에 갔을 때 시모와 시부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봉투를 받아들더니 입이 귀에 걸린 채 물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 만에 맡아보는 현금 냄새야. 아주 고마워. 잘 쓸게. 이건 누구 생각이야? 시모가 현금 봉투를 확인하면서 묻자 옆에 있던 남편이 눈치 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선물 좀 좋아 보이는 건 다 비싸고 그렇다고 금액을 낮춰서 고르면 또 너무 품질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적당히 현금 드리기로 한 거예요. 뭐? 아니, 그럼 선물이 비싸서 현금 들고 온 거야? 다 그렇지 뭐. 엄마는 현금이 더 좋잖아. 안 그래? 눈치 밥 말아먹은 남편 말에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굳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남편이 했는데 불똥은 갑자기 저한테 튀는 거예요. 예, 넌 시댁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실용적인 거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됐다. 앞으로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져서 올 거면 그냥 빈손으로 와. 니들은 돈 아까운데 걔는 어떻게 키우니? 남편 말에 기분이 상한 시모는 키우던 강아지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또 한 방을 날리더군요. 에이, 우리 집 초코는 일을 못하잖아. 너도 똑같아 이놈아. 그놈의 초코인지 척킨지 개나 끌어안고 살고 있고 니들은 언제 애 가질래?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화난 시모가 또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옆에 있던 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젊은 애가 왜 임신도 안 되는 거야? 그놈의 개가 있어서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꼭 그놈의 개를 키워야겠어? 나중에 신생한테도 안 좋을 텐데 어디 주던지 해라. 네? 어머님, 강아지도 소중한 가족이에요. 어떻게 다른 집을 줘요?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걔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가족이야? 그게 키운다고 벌써부터 시댁에 소홀한 것 좀 봐. 어머님, 용돈 받으신 게 그렇게 화가 나세요? 그럼 다시 주세요. 챙겨드리고도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느니 그냥 안 챙겨드린 걸로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지금 줬다 뺐다 하는 거야?
그럼 어쩌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용돈 드리고도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들으면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속상하죠. 아버님은 고맙다고 받으시는데 어머님은 지금 싫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세요. 제가 손을 내밀면서 다시 봉투를 달라고 하니까 시모는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다시 달라고 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 거예요. 집요하게 달라고 하니까 시모는 뻔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만 잘 받으마. 오늘을 계기로 다음에 잘 챙기면 되잖아. 그래도 잘 받아두마. 고맙다. 네, 기왕 받으실 거면 처음부터 좀 좋게 받아주시지 그러셨어요. 전 그럼 어머님이 만족하신 걸로 알고 있을게요.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시모는 봉투를 뺏길세라 주머니에 황급히 넣는 거예요. 어차피 받을 거면 좀 좋게 받아주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이렇게 한바탕 해야 일단락되는 시모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이 당신 시모와 대화하면 인간적으로 대화는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가 터진 건 제가 임신한 후부터였어요. 사실 저는 첫 임신 당시에 불운한 사고로 아이를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오던 날 제가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면서 계단에 굴렀던 사고였어요. 한창 조심해야 될 시기에 넘어지면서 전 그만 첫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안 좋던 전 넘어진 충격이 가해지면서 유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저와 같이 울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만 무사하면 됐어. 어떻게 내가 우리 애를 놓쳤어. 난 엄마 자격도 없어. 아니야. 우리 아이가 천사라서 이 세상에 못 오고 하늘로 간 거야. 그러니까 당신 자책하지 마.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도 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나타난 시모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유산이라니. 애는, 우리 손자는. 엄마, 진정하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어? 지금 우리 손자를 잃었는데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애를 떨어뜨려? 그러고도 저게 애 엄마야? 병실에 오자마자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는 시모 때문에 전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유산한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시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럴 땐 저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어머니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 쟤 좀 봐. 아주 사람 잡겠네. 이래서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된다니까. 뭐라고요? 지금 정말 사람 잡으려는 사람이 누군데요? 저와 어머니가 격앙된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자 남편이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보면서 침착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집에 가세요. 힘든 사람한테 이러지 말고 그냥 가서 쉬세요. 아들이라고 키워놨더니만 지 마누라 편만 드는 것 좀 봐. 너도 똑같아 이놈아. 시모는 그렇게 화를 잔뜩 내고 나갔습니다. 시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한숨을 쉬더니 저한테 죽을 내밀면서 말하셨어요.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이거 먹고 어서 힘내라. 아버님, 감사해요. 저는 시부가 건넨 죽통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솔직히 시부는 늘 저한테 따뜻한 죽 같은 분이셨거든요. 시모와 사이가 나빠져도 시부는 늘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까다로운 시모도 다 견뎌낼 수 있었죠.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 아빠까지 와서 저를 간병해준 덕분에 슬픈 시기에 잘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저는 또다시 시모의 애타령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유산 경험이 한 번 있다 보니까 남편이 나서서 중재를 해주더군요. 엄마, 제발 저희가 알아서 하게 좀 기다려주세요. 왜 그래요 대체? 노사는 더 위험한 거 몰라? 다 너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시모의 다 너희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주장하는 말에 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희한테 도움이 돼야 조언인 거죠. 지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은 그냥 잔소리예요. 아이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장난감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뭐? 장난감? 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아이 문제는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너 지금 해보자는 거냐? 남편은 또다시 화를 내는 시모를 막았어요. 시부는 아예 시모를 데리고 나갔고 저는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남편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소리를 저한테 하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가 한마디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되는 거야? 왜 맨날 싸우려고 해? 내가 지금 어머님이랑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 당신 진짜 웃긴다. 보는 사람이 다 아슬아슬해서 그렇지. 그럼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한 귀로 듣고 흘리던지. 왜 나한테 그러는데? 당신이 중간에서 중재만 잘했어도 이 지경까지 안 왔어. 아, 알겠어. 내가 미안해. 남편과 전 이런 식으로 자잘한 말싸움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흐르고 저는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됐죠. 아무래도 한 번의 아픔이 있었다 보니 시댁에서도 절 많이 신경 써줬습니다. 시모는 그때 저희 집까지 무거운 한약 상자까지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몸 약한 임산부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해서 내가 지방까지 가서 지어왔어. 매일 하루 한 포씩 꼭 챙겨 먹어. 한약이요? 저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원래 몸에 좋은 게 입에도 쓴 법이야. 그러니까 눈 꾹 감고 먹어봐. 시모는 혹시나 제가 또 사고를 당할까봐 약까지 지어오신 거예요. 부담스럽긴 했지만 시모의 관심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모는 한약뿐 아니라 태교에도 엄청 신경을 써주셨어요. 남편도 깜짝 놀랄 만한 태교 용품까지 사온 시모는 씩씩한 목소리로 절 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게 태아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태교 음악이래. 집에서 괜히 TV나 스마트폰 하지 말고 이런 거 들으면서 책 좀 보고 그래. 이게 다 얼마짜리예요?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별거 아니야. 백화점에 갔더니 이게 요즘 강남 엄마들이 임신하면 태교로 쓴다는 거래. 자, 너도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이렇게 해야 아들이 생기지. 너는 꼭 딸 낳을 생각 말고 아들 낳아야 되는 거 알지? 딸 낳으면 안 된다. 알겠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 시모가 그동안 절 위해서 해준 건 다 손자를 보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첫 아이를 잃고 나니까 시모는 아들 집착이 더 심했어요. 이렇게 부담을 한가득 안고 산부인과에 성별을 확인하러 갔는데 의사가 절 보면서 말하더군요. 아이가 엄마를 닮았네요. 예뻐요. 산부인과에서 아빠나 엄마를 닮았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성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를 닮았다고 하는 의사의 말에 전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딸이라도 상관없이 좋았는데 시모의 후환이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고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딸인 걸 알게 된 시모는 태도가 확 돌변했습니다. 시댁에서 제가 밥만 먹어도 시모는 쌀쌀맞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몸매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먹기만 해? 먹는 것도 왜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진짜 딸 가진 거 맞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는 것만 보면 아들 임신한 여자처럼 엄청나게 먹길래 하는 소리야.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확 서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시부가 처음으로 시모한테 호통을 치면서 말했어요. 당신 그만 못해? 아이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깜짝이야. 아, 왜 소린 질러요? 그러다 애 떨어지겠어요. 한 번만 더 말 그런 식으로 해봐.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얘 며느라, 편히 먹어. 더 먹어라. 산모가 잘 먹어야 아이도 건강하지. 시부의 말에 전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남편도 다 들었는데 신경도 안 쓰고 밥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서운해서 집에 가는 길에 따지듯이 물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있어? 그만 좀 해. 아버지가 말려줬으면 된 거지. 어쩌라고 나보고. 그리고 당신도 제발 좀 엄마가 한마디 하면 그냥 듣고 흘려. 서운한 티도 내지 말고 그냥 못 들은 척 하라고. 들리는 걸 어떻게 못 들은 척 하는데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야? 아, 몰라. 나 진짜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기나 해? 출산이 임박할수록 남편과 저는 사이가 소원해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럴 때일수록 제 편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은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은 이도저도 아니고 남의 일처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한테 하루하루 실망만 쌓여가던 그때 저는 건강한 딸을 낳게 됐어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양가 어른들이 온다고 하시길래 전 최대한 어른들끼리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예측 불가인 시모가 또 무슨 소리를 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원래 좀 늦게 온다고 했던 시부모가 일정이 앞당겨져서 예상보다 빨리 온 겁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 올 시간쯤 오게 된 시부모를 보면서 저는 전전긍긍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시모는 아이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에휴, 그래, 너도 고생은 했는데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낳아서 어떡하니? 넌 왜 이렇게 아들을 못 낳아? 몸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안 믿겨지시겠지만 출산한 며느리한테 시모가 직접 했던 말이랍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모를 보고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할 말을 잃은 저 대신 누군가 소리치면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안싸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은 바로 제 친정 아빠였어요. 병실로 들어오려다가 시모의 말을 듣고 호통을 치면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자 시모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벌써 오셨어요? 안녕이고 나발이고. 지금 우리 딸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 출산한 며느리한테 그런 말밖에 못해요? 고생했다고 안아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건장한 체격의 아버지가 소리를 치면서 말하니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인천에서 오랫동안 정육점과 소고기 가게 본점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체력이 엄청 다부졌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에는 안산에도 지점을 내고 일할 때라서 아버진 생활 속에서 단련된 근육질 체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윽박지르면서 말하니까 시부도 자리를 비워서 혼자 있던 시모가 깨갱하면서 말하더군요. 오해예요. 사돈, 진정하세요. 오시기 전까지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고생했다고 수백 번도 더 말했어요. 앞에 그 소리 못 듣고 이 뒷소리만 들으셨나 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며느리한테 한약도 챙겨주던 사람이에요. 시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해명하니까 아빠는 화를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딱 한 번만 이렇게 넘어갑니다.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상처 주는 말 하면 그땐 정말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예. 그럼요. 정말 시모는 제대로 쫄았는지 굽신거리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데 시모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연기였어요. 제가 산후조리를 끝내고 집에 갔을 때 시모는 저희 집까지 쫓아와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겨우 딸 낳고 산후조리까지 해? 몸조리 잘했으면 둘째는 아들 낳는 거야? 저 산후조리 방금 끝내고 왔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잖아.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제발 그냥 가세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은 이야기하기 싫어요. 손녀 한번 안아보기라도 하셨어요? 네? 어쩜 그렇게 손녀딸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실 수 있으세요? 네가 아들만 낳았어도 내가 업고 다녔겠지. 네가 잘못해놓고 누굴 탓해? 잘못이라고 하셨어요? 제 딸 잘못 태어난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시면 제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시모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시모가 그걸 남편한테 말했는지 남편은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 집에서 쫓아냈다면서?
대체 뭐가 문제길래 맨날 만났다 하면 싸우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당신이 제일 문제야. 알겠어? 딸과 집에 오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시모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싸울 일 투성이었어요. 심지어 이 상황에 시모는 이상한 부적까지 들고 집에 왔던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짜고짜 저한테 밥을 해주겠다면서 오더니 자꾸 집안을 두리번거리는 게 수상해서 제가 쳐다봤죠. 그러다 주머니에서 나오는 노란 종이를 보고 제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숨기세요? 이리 줘보세요. 설마 이거 부적이에요? 그래, 아들 낳는 부적이다. 너 둘째는 꼭 아들 가지라고 내가 무당한테 받아왔다. 왜?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어. 대체 아들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어머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저 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어머님 때문에 이 지옥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얘 좀 봐라. 아주 어이가 없네. 딸 낳고 무슨 말이 이렇게 많어. 그냥 나가라고. 시모는 화를 내더니 저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머리까지 치면서 화를 내더군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 전화기를 들고 일일이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너 지금 뭐하니? 혹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야? 네. 저는 어머니처럼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서 똑같이 행동 못해요. 그러니까 전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할 겁니다. 어쭈? 야, 하지 마. 그 손 당장 안 멈춰? 야! 시모는 저를 잡아당기면서 말렸지만 저는 시모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모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시모가 떠나고 저는 정말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때 친정 아빠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빠, 저 승현이에요. 뭐야, 너 지금 울고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화가 난 아버지가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절 보고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너 정말 결심한 거야? 정말 이혼할 거니? 네, 저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어요. 그래, 네 선택이 그렇다면 이혼해라.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짐까지 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귀가한 남편이 집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당신 뭐야? 어디 갔어? 애도 없고 짐도 없어. 이제야 집에 기어들어왔니? 나 이혼할 거야. 내가 그랬지. 계속 이러면 못 산다고. 뭐? 내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무슨 명예? 너한테 명예가 어디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이혼한 사람이 없는데 나만 이혼 딱지 달고 다니라고? 나 그렇게 못 살아. 지금 그딴 이유로 이혼 못 하겠다는 거야? 그게 사랑이니? 난 너랑 죽어도 못 사니까 어디 한번 해봐.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며 이혼은 못 한다는 남편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다 들은 아빠는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집안이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어디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내가 제대로 복수해줘야겠어. 네 시어머니도 고깃집 운영한다고 그랬지? 어디서 하냐? 가게 이름이 뭐야? 주소 좀 당장 대봐. 보내줄게 아빠. 근데 주소는 왜? 이 아빠만 믿어. 내가 그 집안 완전히 몰락시켜 줄 테니까. 넌 이혼 소송이나 준비해.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는 아빠의 계획이 뭔지 전 감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 아빠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아빠가 시모 식당 앞에다가 똑같은 고깃집을 차려버린 거예요. 심지어 아빠가 기존에 운영하던 인천 본점과 안산 지점이랑 인테리어까지 맞춰서 한 거예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말하니까 아빠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죠.
원래 서울에도 지점 하나 내려고 했었다. 자, 딸, 우리 떡 돌리러 가야지. 가자. 너무 황당하게 아빠를 보고 있는데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빠가 떡을 돌리러 간 곳은 시모의 가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빠는 목전껏 소리치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사돈. 여긴 웬일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렇게 안녕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아, 그게 제가 여기 앞에 고깃집을 오픈했거든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요? 아니,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여기 앞이요? 너무 상도덕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한테 상도덕 없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안사도는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언제 한번 들리세요. 내가 원래 하던 지점도 아내한테 맡기고 와서 여기 제대로 키워볼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상권 다 죽었어요. 아마 투자한 거 절반도 못 건질 텐데 잘해보시던지요. 예, 아주 두 눈 뜨고 제대로 보십시오. 아빠는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고 시모의 가게를 나왔습니다. 거기가 상권이 많이 죽어가던 골목이라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미 큰 적자를 결심하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행사를 크게 열고 1등급 소고기를 30% 저렴하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질 좋은 소고기를 싸게 파니까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한 달 정도 공격적으로 장사를 하니까 입소문도 났고요. 그런데 입소문에 일조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빠가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서 사인회까지 열었던 겁니다. 음악도 크게 틀고 사람 모양 풍선까지 흔들거리니까 시모가 뛰어와서 소리쳤어요. 지금 장난쳐요? 이게 다 뭡니까? 난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요? 잘 해보라면서요. 지금 장사하는 거잖아요. 페어플레이 몰라요? 연예인까지 데려오면 어떡해요? 연예인은 사람 아닙니까?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데요? 따지고 보면 지금 행패 부리고 있는 사람은 안사돈이에요. 당장 가요. 아빠는 시모를 파리 쫓듯이 쫓아냈습니다. 도망치듯이 사라지는 시모를 보면서 저도 참 기가 막혔어요. 심지어 그때 사인을 받으려면 아빠 식당에서 밥을 먹은 영수증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시모의 식당은 더욱 파리만 날렸던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시모가 달려와 행패를 부렸던 거죠. 저는 그날 아빠 식당에 축하 화분을 주러 갔다가 정말 웃긴 장면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빠 말에 의하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아버진 더 시모를 자극했던 거예요. 한 번은 금요일이라 단체 손님까지 와서 아버지 식당이 만석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시모 가게로 가서 뻔뻔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유, 사돈,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또 뭐예요? 장사 한번 요란하게 하시네. 아, 왜 그래요? 우리 딸 아직도 이혼 소송 중인 거 몰라요? 아직은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죠. 지금 여길 보고도 도와달라는 말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게가 손님이 꽉 찼으니까 여기 테이블 좀 빌려줘요. 내가 자리값을 드릴게요. 지금 누구 놀립니까? 자리값이요? 됐으니까 가요. 빈 가게에서 파리만 잡느니 나 같으면 자리값 받고 내주겠네. 아, 됐으니까 가시라고요. 내가 파리를 잡든 소를 때려잡든 알아서 할 테니까 가시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화를 내는 시모한테 쫓겨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걸로 포기했다면 거기서 장사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아빠는 또다시 장사를 하다가 시모한테 가서 뻔뻔하게 말했다고 했어요. 아유, 사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왜요, 왜? 또 뭡니까? 내가 술이라도 팔아줄 테니까 술 좀 빌려줘요. 아, 우리 술이 다 떨어졌는데 사돈끼리 돕고 삽시다. 아니, 제발 좀 그만 와요. 누구 염장 질러요? 누구 미치는 꼴 보고 싶어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 아유, 사돈 성질 좀 죽여요. 그렇게 성질이 더러우니까 손님도 안 붙는 거예요.
사돈, 사돈. 그놈의 사돈 소리 좀 그만해요. 시모는 슬슬 한계치에 다다른 듯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도 남편이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틸 때라서 무늬만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일부러 사돈이라고 부르면서 약을 올렸던 겁니다. 아빠는 저한테 뿌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승연아, 네 시어머니 완전 약 올라서 아마 흰머리 좀 났을 거다. 정말? 근데 거기서 아빠 괜히 손해만 보는 거 아니에요? 됐어. 원래 장사는 손해를 좀 봐야 나중에 이득을 보는 거야. 아빠가 걱정됐지만 아빠는 괜찮다면서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시모와 재밌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한 번은 아빠가 장사를 하다 밥이 떨어져서 시모한테 간 적이 있다고 했어요. 저기요, 사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또 뭔데요? 나 진짜 이젠 기운 없으니까 그냥 다 가져가요. 가져가. 공깃밥이 뚝 떨어져서 그러는데 공깃밥 좀 빌립시다. 내일 제가 채워줄게요. 와, 진짜 환장하겠네. 자, 아주 그냥 밥통까지 들고 가요. 가. 아, 사돈 좋다는 게 뭡니까? 그 사돈 소리 좀 그만해요. 아빠는 그동안 술, 밥도 모자라 냅킨에 병따개 등등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빌리러 갔던 거예요. 거기에 아주 질려버린 시모가 절 찾아와 애원을 하듯이 말했습니다. 예, 승연아, 내가 잘못했다. 이혼해 줄 테니까 제발 네 아빠 좀 데려가. 나 정말 못 살겠다. 저희 아빠 거기서 장사하시는 건데 왜 그러세요? 거기가 다 어머님 땅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부탁 좀 하자. 나 이제 가게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 제발. 저는 그렇게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아빠 덕분에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모가 남편을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혼이 확정됐는데 또 시모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시모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진짜 남남 사이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미안했는데 이제야 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겠네요. 알겠으니까 제발 보지 맙시다. 제발 보지 마. 난 이제 그쪽 얼굴만 봐도 질리니까 제발 좀 가요, 가. 그래도 한때는 사돈 사이였는데 질리다니 너무하시네. 제발 좀 가시라고. 내가 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요. 예. 앞으로도 그 성질 그대로 사세요. 장사도 번창하시고요. 아빠는 한껏 시모를 놀리고 왔다면서 저한테 장난꾸러기처럼 말하셨어요. 제 복수를 대신 해준 것 같아 시원하다고까지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시모와 같은 등급이었던 한우를 훨씬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당연히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년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시모는 덤빌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모 식당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마스크 시국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폐업을 하고 말았어요. 반대로 저희 아빠는 초반에 제대로 홍보해서 단골도 생겨났답니다. 이벤트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장사를 잘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복수를 생각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아빠의 복수가 제대로 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 결혼은 요란스럽게 끝이 났어요. 전 남편 놈은 이혼하고 나서야 딸의 소중함을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밤마다 술주정까지 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요즘 동물병원에 강아지랑 같이 오는 애들 보면 자꾸 우리 딸이 생각나. 우리 그냥 합치자. 딸한텐 아빠가 필요해. 웃기시네. 너 같은 아빠는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거 몰라? 어? 뭐? 생각이 났다고? 사람 안 변해. 평생 너만 아는 이기적인 놈으로 살아. 내가 잘못했어. 나 평생 속죄하면서 당신 곁에서 살게. 야, 속죄를 할 거면 혼자서나 해. 누구 속을 터지게 하려고 내 옆에서 속죄를 하겠다는 거야?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라.
그나마 있는 면접 교섭권마저 박탈당하기 싫으면 똑바로 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잃고 나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생각해서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결국 시모 식당이 망하는 바람에 남편이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아들만 고집했던 건 어려울 때 이렇게 이용하려고 고집한 거 아닐까요? 오히려 사는 걸 보니까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만 잘 키우기 위해 온 신경을 쏟고 있답니다. 전 어릴 적에 회초리 드는 아빠가 가장 무서웠는데 이제는 사랑의 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절 위해서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는 아빠의 사랑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내 새끼를 남이 함부로 하는 걸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수많은 고부 갈등을 힘들어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들을 위해서 보내게 됐어요.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살아보니까 한쪽을 바꾸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말만 하면서 서로를 이해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금세 사이가 개선될 겁니다. 제 사연을 반면교사 삼아 모두 행복한 가정생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